스웨덴에서 들려온 한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섬뜩한 경고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웨덴이 키운 괴물은 대체 누구인지부터 법의 허점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외세의 대리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대한민국과 평행 이론처럼 거론되는지 그 보이지 않는 위협과 마지막 경고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남자, 라와 마지드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딱 한 달 만에 부모 품에 안겨서 이라크에서 스웨덴 옵살라로 건너왔어요. 스웨덴이 그에게 준 건 국적, 학교, 복지, 그리고 친구들이었어요. 정말 모든 걸 줬죠. 그런데 그가 스웨덴에 돌려준 건 뭐였을까요? 바로 강도, 마약, 그리고 결국엔 갱단 두목이 되어 스웨덴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폭스트롯이라는 조직, 그리고 테러였습니다. 그의 인생 경로를 보면요. 10대 때부터 강도와 마약으로 전과를 쌓더니 20대엔 갱단 두목이 됐습니다. 8년 복역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튀르키예로 날아가서 거기서 시민권까지 따냈고요. 그러더니 몇 해 전부터는 아예 이란으로 잠적해버렸는데 바로 이란 정보부,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같은 조직이 그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근데요, 이 라와 마지드 같은 인물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스톡홀름 갱단을 쭉 훑어보면 이민 1세 아니면 2세가 무려 90%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이 갱단들이요. 누구 손에 총을 쥐어주는지, 누구한테 방아쇠를 맡기는지 하는 거예요. 여기 14살 휴고, 16살 예스퍼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받은 미션이 뭐였냐면 라이벌 래퍼를 쏴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진짜로 총을 들고 갔고 그 래퍼는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붙잡아서 물어보니까 보수로 고작 몇백만 원을 약속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하필 이렇게 어린애들을 쓰는 걸까요? 그 답은요, 정말 허무할 만큼 간단합니다. 바로 스웨덴 법 때문이에요. 스웨덴에서는 만 15세 미만은 무슨 짓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형사 미성년인 거죠. 갱단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텔레그램 같은 걸로 꼬드기는 겁니다. 이 미션만 성공하면 내 계좌로 돈 싸줄게. 그리고 설령 잡혀도 소년원에서 몇 달 살다 나오면 그만이니까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작년 초에 그야말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스톡홀름 한복판,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은 오랜 원수지간이잖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을 타격할 대리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된 게 바로 스웨덴의 갱단, 폭스트롯이었던 거죠. 자, 이 구조를 보세요. 배후 주체는 이란 정보부, 중간에서 지시를 내린 조정자는 튀르키예에 있던 라와 마지드, 그리고 실행은 폭스트롯 갱단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아쇠를 당긴 건 역시나 10몇 살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스웨덴의 동네 갱단이 외국 정부의 대리 테러 도구로 격상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이민으로 받아들인 아이의 아이가 이제는 이란이라는 국가의 손발이 돼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수도 한복판을 향해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과연 스웨덴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분석의 핵심은 이것이 과연 스웨덴만의 이야기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중국인 관련 정책들이 스웨덴과 똑같은 취약점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대 행정 시스템으로는 이민자들이 누가 어디 사는지 다 파악이 가능한데도 굳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같은 수단으로 사실상 불법 이민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인 1억 명에게 10년 무비자를 준다거나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사는 중국 고위직이나 부자들에게는 비자를 그냥 거저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들이 그냥 한국에 사는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정부부의 지시를 받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중국 부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 정부부로부터 지령을 받죠. 그 다음엔 스웨덴에서처럼 형사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이용해서 우파 핵심 정치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총격으로 암살을 하거나 펜타닐 같은 치명적인 마약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정말 끔찍한 예측인 거죠.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 사실상 비공식적인 한국 총독부나 공작부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아주 강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경고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매국 행위가 조금 있으면 개헌과 더불어 완성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스웨덴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 될 것인가? 스웨덴의 한 갱단 이야기가 결국 한 국가의 미래를 뒤흔드는 무거운 질문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